그렇게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1894년입니다. 이 조선이요, 일본에 의해서 또 한 번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네 번째 결정적 사건. 제가 뽑은 네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1876년 개항 이후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지방 관리들의 횡포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결국 1894년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8천여 명의 동학교도와 백성들이 반외세, 반봉건을 외치면서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나는 알지 못하오. 하나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 문명의 탈을 쓴 야만에게 우리가 지배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야. 이 동학농민군은요, 정말 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동학농민군이 이대로 한양까지 딱 진격한다면 조선조정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덜컥 겁이 났던 이 조선조정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맞아요. 이모군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청나라. 맞습니다. 바로 청나라. 고종은요, 이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이번에도 또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자 일본이요,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텐진 조약을 근거로 들면서 군사를 파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청해 양국이 조선에 개입한다는 딱 소식을 들으니까 동학농민군들이 이건 아니지, 이러다가 이거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진 해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혁명의 불씨도 좀 잠잠해질 것 같던 1894년 6월 21일 자정, 어둠이 짙게 깔린 이 경복궁 주변, 여기에요,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가득 몰려옵니다. 정막을 깨면서요, 일본군이 모습을 드립니다. 돌격신을 맞춰가지고요, 거침없이 궁궐 담을 넘은 일본군은요, 곧장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요. 일본군이 향한 곳 다름 아닌 고종 침소입니다.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대체 왜 경복궁을 점령한 것도 모자라서 고종의 침소까지 침입한 걸까? 고종을 찾아간 일본의 속내. 이때 일본이 청나라에 보낸 문서를 보면 일본의 속내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사사건건 스스로 반도를 속국이라 주장하며 음으로 양으로 반도의 내정에 간섭했다. 거기에 내란이 일어나자 속국의 위기를 구한다는 구실로 출병했다. 짐은 조선에 군사를 보내 전란을 영구히 없애 치안을 유지하고 동양 전역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메이지 천황의 선전포고문입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사사건건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청나라가 나쁘다. 네. 우리는 조선의 자주 독립을 방해한 청나라를 물리치고 동양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의 전쟁을 벌이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침략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비치길 원했던 모양새였던 겁니다. 정의로운 나라, 그렇죠. 겉에서 보기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게 평화의 필요했네요. 수호신. 네. 동양의 평화. 즉 우리가 착한 편.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고종의 침소에 침입한 이유, 바로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고종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조선 영토 밖으로 제발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본 군대는 더 이상 침략군이 아니게 됩니다. 일본 왜냐면- 군대는 조선을 위해서 파병한 정의로운 군대가 되는 거죠.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거죠 지금. 예. 그렇다면 고종은 이런 일본의 태도에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서구 열강들, 우리는 조선 정국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미국과 영국은 고종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힘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도와주고 언젠가 자기들 도움 필요할 때 우리의 힘을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고 이틀 뒤인 1894년 6월 23일, 일본은 당시 아시아 최강대국인 청나라를 공격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드디어. 그리고 9개월간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이야, 그래요. 일본이 이겼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조약을 체결해야죠. 네. 청일 전쟁의 막을 내리는 회담을 엽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조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아하. 따라서 독립 자주를 손상시키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공헌, 전례 등은 장래 완전히 이를 폐지한다. 와. 자, 이 정세를 모른 채 얼핏 보면 조선의 좋은 문장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죠? 네. 예. 실제로 조선 사람 중에서는요, 조약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조선이 청으로부터 독립됐다. 이렇게 하면서 반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과연 조선을 위해서 이런 조항 넣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아이, 아니죠. 절대 아니죠. 맞습니다. 야, 이제 조선은 확실한 독립국이니까 이제 청나라 신경 쓰지 마. 한마디로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서 빠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은요, 이제 청나라를 대신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요, 청나라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은 물론이고요, 요동반도와 그 대만을 비롯한 청나라 땅까지 받아냅니다.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요, 그야말로 그냥 파죽지세 그냥 그대로 북진해서요, 청나라 만주까지 진출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죠.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던 일본은요, 이제 조선의 내정에 야금야금 감삽하면서 그 계획을 구체화해 나갑니다.